처음 그 균열을 발견한 것은 아주 작은 디테일에서였다. 광고 대행사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다 보니 자연스레 눈에 들어오는 작은 불일치, 그것이 내 일상을 서서히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민석 씨, 이 구도로 가면 브랜드 컨셉이 흐려질 것 같은데요. 회의실에서 클라이언트의 지적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안을 제시하는 내 모습은 여전히 프로페셔널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스마트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아내 지연의 새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올라왔음을 알리는 소리에 집중이 흐트러졌다. 사랑꾼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아내의 SNS를 챙겨보는 남편이었지만 그날부터 나의 관심은 단순한 지지를 넘어 무언가를 찾아내려는 조사로 변질되었다. 지연은 라이프스타일 큐레이터라는 타이틀로 1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였다. 처음에는 육아와 집안일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취미였던 것이 어느새 우리 가정의 주요 수입원이 되었다. 협찬 제품들이 매일같이 집으로 배송되었고 홍보 행사에 초대받는 일도 잦아졌다. 오늘 새로운 협업 제안이 들어왔어. 이번엔 정말 대박이야. 한 달 전 지연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던 그 브랜드의 이름은 아틀리에 H였다. 정연수라는 40대 디자이너가 이끄는 신생 패션 브랜드였다. 지연은 그와의 만남을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표현했고 나는 그저 아내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업무 중간에 무심코 지연의 새 게시물을 확인하며 처음으로 작은 위화감을 느꼈다. 해변가 카페에서 찍은 사진 속 테이블 위에 놓인 두 잔의 커피, 하나는 라테, 다른 하나는 아메리카노. 지연은 단 음료를 즐기지 않았고 나는 출장 중이었다. 창밖으로 비치는 그림자에는 누군가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처음에는 우연일 거라 생각했다. 사진 속 각도나 구도가 자연스럽지 않았던 거라고, 다른 테이블에 음료가 함께 찍힌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같은 주에 올라온 또 다른 사진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보였다. 식당에서 찍은 사진 속 테이블 세팅은 두 사람을 위한 것처럼 보였다. 오늘 런칭 기념 이벤트에 다녀왔어요. 정말 멋진 컬렉션이더라고요. 그녀의 캡션은 항상 단순하고 깔끔했다. 명확한 브랜드 태그와 함께 항상 혼자 다녀온 것처럼 표현되었다. 그러나 사진 속 어딘가에는 항상 작은 불일치가 숨어 있었다. 탁자 위 남성용 시계, 의자에 걸린 남성 재킷의 소매, 거울에 비친 누군가의 흐릿한 실루엣. 광고 디렉터로서 이미지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것은 내 직업적 본능이었다. 세상 모든 이미지는 편집되고 각색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내의 사진 속 진실은 너무 명백해 보였다. 아빠, 이거 봐요. 엄마가 보내준 선물이에요. 10살 아들 준우가 들고 온 작은 패키지 안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티셔츠가 들어있었다. 브랜드 택에는 아틀리에 H가 새겨져 있었다. 지연은 아들에게도 자신의 협업 성과를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준우의 맑은 눈동자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 안에는 이미 어른의 눈으로는 놓치기 쉬운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지만 준우는 또래보다 감수성이 풍부했고 주변의 감정 변화에 민감했다. 아빠, 요즘 엄마가 늦게 들어와요. 단순한 말 한마디였지만 아이의 관찰력은 예리했다. 지연의 외출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었다. 브랜드 미팅, 콘텐츠 촬영, 네트워킹 행사라는 이유로 주 34회는 저녁 시간까지 집을 비웠다. 예전에는 모든 일정을 공유 캘린더에 기록했던 그녀가 최근에는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이 잦아졌다.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했다. 지연의 인스타그램은 더 이상 일상의 기록이 아닌 수수께끼가 된 듯했다. 댓글과 좋아요는 계속 늘어갔지만 그녀가 담아내는 완벽한 일상과 실제, 우리 가정의 모습 사이에는 점점 간극이 벌어지고 있었다. 흩어진 퍼즐 조각을 맞추듯 그녀의 행적을 머릿속으로 재구성해보았다. 지연은 항상 자신의 위치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태그했다. 패션 브랜드 쇼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한적한 카페. 지금까지는 그저 인플루언서 활동의 일환으로 여겼던 장소들이 이제는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준우의 숙제를 도와주며 지연의 귀가를 기다리던 밤, 우연히 발견한 사진 한 장이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아내의 노트북에 자동 백업된 클라우드 폴더 속 지연이 누군가와 함께 찍은 셀카가 있었다. 정황상 그 누군가는 아틀리에 H의 대표 정연수로 보였다. 사진 속 그들의 표정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넘어선 친밀함을 담고 있었다. 가슴이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었다. 입가에 미소를 붙인 채 준우에게 이야기했다. 엄마가 요즘 바빠서 그래. 좋은 일이 많으니까. 내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아들이 알아차렸을까. 작은 손이 내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올라왔다. 예민한 아이는 이미 눈치챈 것 같았다. 무언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 가정의 견고했던 표면 아래로 이제 보이지 않던 균열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마치 오랜 시간 완벽하게 보였던 광고, 이미지의 레이어를 하나씩 벗겨내면 드러나는 조작된 진실처럼 우리의 일상도 서서히 그 가면을 벗기 시작했다. 의심은 독이다. 한번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오염시킨다. 일상의 가장 사소한 순간들까지도. 그날은 결혼기념일이었다. 11년 전 대학 선후배로 만나 연인이 되고 부부가 된 우리의 특별한 날이었다. 아침부터 지연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간단했다.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 저녁에 봐요. 이전 같았으면 이해했을 일정이 이제는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사무실에서 도저히 집중할 수 없었다. 마감을 앞둔 프로젝트 파일을 앞에 두고 손가락은 자꾸만 스마트폰을 향했다. 지연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새 스토리가 올라와 있었다. 특별한 날에 특별한 선물을. 태그된 위치는 청담동의 고급 주얼리 매장이었다. 나를 위한 선물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일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점심시간, 충동적으로 그 주얼리 매장으로 향했다. 입구에 서서 유리창 너머를 살폈지만 지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매장 직원에게 아내를 언급하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 김지연 고객님 말씀이시죠? 오전에 다녀가셨어요. 남성용 시계를 구매하셨는데 정말 좋은 선택이셨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성용 시계라니. 결혼기념일 선물로 준비한 건가? 아니면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 무의식적으로 은행 앱을 열어 공동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최근 몇 개월간 익숙지 않은 상점명들이 눈에 띄었다. 고급 레스토랑, 호텔 라운지, 심지어 주말 하루는 제주도 리조트까지 모두 나와 함께 가본 적 없는 장소들이었다. 차장님, 고객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입 디자이너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일에 집중해야 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아내의 행적을 추적하는 데 빠져 있었다. 그날 오후 내내 회의실에서 미소를 지으며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지만 내 영혼은 그곳에 없었다. 저녁, 준우를 학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지연의 인스타그램에 자주 등장하던 그 아틀리에 H 쇼룸이 근처에 있었다. 아내가 말했던 중요한 미팅이 그곳일까? 핸드폰을 꺼내 위치 공유 앱을 열었다. 육아를 위해 서로의 위치를 공유하기 시작한 앱이었다. 지연의 위치는 분명 그 쇼룸 근처였다. 하지만 시간은 이미 저녁 8시, 정상적인 비즈니스 미팅 시간을 훌쩍 넘긴 시각이었다. 차를 세우고 건물 앞에 도착했다. 2층에 위치한 쇼룸의 불빛이 아직 켜져 있었다. 로비에서 보안 직원과 잠시 대화 후 광고 디자이너라며 건물 내부 촬영 허가를 받아 올라갔다. 쇼룸 입구에 다다랐을 때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밤은 좀 특별하게 보내자. 내 기념일인 거 알아. 낯선 남자의 목소리, 이어 들리는 지연의 웃음소리.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돌아서야 할까?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준우였다. 아빠, 학원 끝났어요. 선생님이 엄마 안 오신대요. 아들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 개인적인 상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준우였다. 뒤돌아 서둘러 학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준우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창밖을 바라보는 아이의 눈빛이 침울해 보였다. 아빠, 엄마는 왜 매일 바빠요? 친구들은 다 엄마가 데리러 오는데. 가슴이 아팠다. 10살 아이가 느끼는 외로움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점점 멀어지는 지연과 달리 준우와 나는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주말에는 둘이서 자전거를 타고 저녁에는 함께 숙제를 했다. 그러나 그것이 엄마의 빈자리를 완전히 채울 수는 없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준우에게 간단한 저녁을 차려주고 목욕을 시키고 잠자리에 들게 했다. 모든 일상이 기계적으로 느껴졌다. 아빠, 엄마는 우리랑 살기 싫은 거예요? 잠들기 전 준우의 질문이 화살처럼 가슴을 꿰뚫었다. 아이의 눈에도 가정의 균열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니야. 엄마는 우리를 많이 사랑해. 다만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 거짓말을 하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준우가 잠든 후 거실 소파에 앉아 결혼사진을 바라보았다. 프레임이 낡아 살짝 금이 간 액자 속 11년 전 우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의 순수한 행복이 이렇게 의심과 불신으로 변해버릴 줄은 몰랐다. 밤 11시가 넘어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연이 들어왔다. 평소보다 화장이 짙었고 향수 냄새가 평소보다 강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오늘 미팅이 길어졌어.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단지 지친 듯 했다. 쇼핑백을 내게 건넸다. 안에는 남성용 넥타이가 들어있었다. 우리의 결혼기념일 선물이라고 했다. 고마워. 내 대답은 건조했다. 넥타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늘 본 남성용 시계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지연은 샤워하러 욕실로 들어갔다. 그 사이 나는 그녀의 핸드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과 싸웠다. 이전의 나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다. 하지만 의심은 이미 나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결국 손이 먼저 움직였다. 지연의 핸드폰을 들어 올렸지만 잠금 화면이 가로막았다. 예전에는 서로의 비밀번호를 공유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또 하나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샤워를 마친 지연이 거실로 나왔다.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다. 예전의 따스함 대신 어딘가 날카로워진 느낌이었다. 최근에 내가 많이 바뀐 것 같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연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표정을 가다듬었다. 그냥 일이 많아서 그래. 이번 프로젝트가 내 커리어에 중요하거든. 대화는 그걸로 끝났다.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멀게 느껴졌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 옆에 누운 이 여자가 정말 내가 사랑했던 그 지연일까? 아니면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의심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다. 내 가정, 그리고 준우를 위해서라도. 의심은 잠을 빼앗았다. 밤마다 뒤척이며 상상 속에서 지연과 정연수의 만남을 그려보곤 했다. 잠들지 못한 채 새벽 4시, 지연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천장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다. 그날도 그랬다. 잠에서 깨어 시계를 확인하니 새벽 3시 27분. 머릿속은 여전히 맑았고 가슴은 무거웠다.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테이블 위에는 지연의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마지막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준비하다 잠든 모양이었다. 망설임 없이 노트북을 열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걸려있지 않았다. 어쩌면 찾으려던 답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처음 본 것은 사진 폴더였다.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전 편집한 이미지들이 가득했다. 원본과 보정본을 비교해보니 교묘하게 삭제된 부분들이 눈에 띄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속 테이블 위에 있던 남성용 와인잔이 잘려 있었고 호텔 라운지 사진에서는 소파에 걸쳐진 남성 재킷이 지워져 있었다. 이메일함으로 넘어갔다. 최근 받은 메일 중 정연수라는 이름으로 검색하자 여러 건의 메일이 나왔다. 대부분 비즈니스 관련 내용이었지만 몇몇은 지나치게 개인적이었다. 어젯밤 정말 좋았어. 다음 주 제주도 출장 동행 확정 같은 문구들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카카오톡 웹버전이 열려 있었고 정연수와의 대화방에는 수백 개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대화 내용은 명백했다. 처음에는 비즈니스 파트너로 시작했으나 점점 관계가 깊어져 최근 몇 달간은 완전한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이 분명했다. 준우랑 남편이 없을 때 만나자. 주말에 민석이 출장 간다면서 우리 시간 될 것 같아. 요즘 집에서 지내기가 너무 답답해. 빨리 정리하고 싶어. 정리라는 단어가 내 눈에 박혔다. 지연은 우리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일까? 더 읽을수록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다. 그들은 이미 몇 차례 여행을 함께 다녀왔고 심지어 정연수의 별장에서 주말을 보내기도 했다. 사진 폴더에서 숨겨진 앨범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지연과 정연수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바닷가에서, 호텔 로비에서, 심지어 내가 충동적으로 찾아갔던 그 쇼룸에서의 모습까지.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지연의 눈빛은 오래전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과 같았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나는 배신당했다. 11년 동안 함께한 아내, 준우의 엄마, 한때는 내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에게 노트북을 덮고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내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었다. 무작정 걸었다. 아파트 단지를 몇 바퀴나 돌았는지 모른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가 뜰 무렵 집으로 돌아왔다. 지연은 아직 자고 있었고 준우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부엌에 서서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다. 지금 당장 모든 증거를 들이밀고 대판 싸우는 건 쉬운 일이다. 하지만 그 후에는 준우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무실로 향하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다.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회의에 참석하고 클라이언트와 통화하는 모든 순간이 꿈결 같았다. 내 육체는 그곳에 있었지만 영혼은 여전히 그 노트북 화면 앞에 붙들려 있었다. 점심시간, 충동적으로 아틀리에 H 쇼룸으로 향했다. 정연수를 직접 만나보고 싶었다.
어떤 사람이길래 지연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었는지. 그러나 막상 건물 앞에 서자 용기가 사라졌다. 무슨 말을 하겠는가? 당신이 내 아내와 불륜 중이냐고요? 이런 말이 나올 리 없었다. 대신 근처 카페에 앉아 쇼룸 입구를 지켜보았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그가 나타났다. 잡지에서나 볼 법한 세련된 외모의 40대 남성이었다.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고가의 시계와 명품 백팩까지 패션 브랜드 대표다운 스타일이 느껴졌다. 그가 택시에 올라타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분노, 슬픔, 그리고 묘한 열등감까지. 그는 내가 줄 수 없는 화려함과 새로움을 지연에게 제공했을 것이다. 그들의 관계는 아마도 현실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은 채 순수한 설렘만으로 가득했을 테다. 사무실로 돌아와 남은 일과를 힘겹게 마쳤다. 퇴근 시간, 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학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다는 아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침울하게 느껴졌다. 아빠, 엄마가 오늘도 안 계세요. 메모 남겼는데 저녁 늦게 온대요. 준우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아이는 점점 더 엄마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고 있었다.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 준우가 달려와 안겼다. 10살 아이치고는 너무 어른스러운 눈빛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에게 미소 지으려 노력했지만 내 표정이 얼마나 어색했을지 모른다. 숙제는 다 했어요? 네, 다 했어요. 근데 국어 문제 하나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준우의 숙제를 도와주며 시간을 보냈다.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시간이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진 기분이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깨질 것이라는 예감 때문일까? 준우가 잠든 후 거실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모든 증거를 갖고 지연과 대면할까? 아니면 정연수를 찾아가 따지고 말할까? 하지만 그런 충동적인 행동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었다. 가장 큰 걱정은 준우였다. 어린 나이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다면 그 상처가 얼마나 클까? 하지만 거짓된 관계 속에서 자라는 것 역시 아이에게 좋을 리 없었다. 밤 11시, 지연이 돌아왔다. 평소보다 화사한 얼굴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미안해. 오늘 일이 많아서. 준우는 잤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여자가 몇 시간 전까지 다른 남자와 함께 웃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러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연은 욕실로 들어갔고 나는 그녀가 가져온 쇼핑백을 열어보았다. 준우를 위한 새 운동화였다. 죄책감의 표현일까? 아니면 형식적인 배려일까? 샤워를 마친 지연이 거실로 나왔다. 하루의 피로가 씻겨 나간 듯 편안해 보였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확인하며 미소 지었다. 아마도 정연수와의 메시지를 읽고 있을 것이다. 지연아,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털어놓을까? 아니면 다시 기회를 줄까? 고민하는 사이 지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현수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지연은 당황한 듯 했지만 금세 표정을 가다듬었다. 일 때문에 나중에 받을게.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참을 필요가 없었다. 진실을 직면할 시간이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곧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준우를 위해서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내일 저녁에 얘기할 게 있어. 지연은 잠시 나를 살폈다. 그녀의 눈에 불안감이 스쳤다가 사라졌다. 그녀는 뭔가 눈치챘을까? 아니면 내 표정이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고 있었을까? 그래, 내일 얘기하자. 침실로 들어가며 생각했다. 내일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 가족의 운명이 바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다. 언젠가는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아침이 밝았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다. 모든 것이 변할 날. 준우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회사로 향하는 길. 머릿속은 저녁에 있을 대화로 가득 찼다.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떤 표정으로 마주해야 할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하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가슴 한구석의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핸드폰이 울렸다. 지연이었다. 오늘 7시에 인스타 라이브 방송이 있어. 신제품 소개하는 건데 조금 중요한 거야. 우리 얘기는 9시 이후에 할 수 있을까? 목소리에는 어떤 긴장감도 없었다. 그저 평소처럼 자신의 일정을 통보하는 말투였다. 내가 무슨 대화를 원하는지 눈치채지 못한 걸까? 아니면 태연한 척하는 걸까? 어디서 진행하는데? 무심코 묻고 말았다. 어쩌면 마지막 확인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아틀리에 H 쇼룸에서 현수님이 직접 새 컬렉션 소개할 거야. 그 이름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언급하는 지연의 담담함이 더 가슴 아팠다. 그들의 관계를 너무나 잘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알았어.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오늘 저녁 그녀의 라이브 방송에 직접 가봐야겠다고. 사무실을 나서기 전 노트북에 저장해둔 그들의 대화 내용과 사진들을 USB에 복사했다. 모든 증거를 준비한 셈이었다. 퇴근 시간, 준우에게 전화했다. 오늘은 학원 선생님이 집에 데려다 준다고 했다. 아이에게 거짓말을 했다. 회사 일로 조금 늦을 거라고. 준우는 이미 엄마의 빈자리에 익숙해진 듯 했다. 괜찮아요, 아빠. 저 혼자 있을 수 있어요. 숙제도 다 했고요. 10살 아이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어른스러움이 가슴을 찢었다. 우리의 불안정한 관계가 준우를 조숙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다. 7시 정각, 나는 아틀리에 H 쇼룸 건물 앞에 도착했다. 유리창 너머로 촬영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지연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고, 정현수는 그녀 옆에서 무언가 설명하고 있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다. 건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스스로도 의문이었다. 하지만 이미 발걸음은 그들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쇼룸에 도착했을 때 라이브 방송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지연은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새 컬렉션을 소개하고 있었고, 정현수는 그녀 옆에서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들 주변으로 몇몇 스태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입구에 서서 잠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지연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은 지금 보고 있을까? 그들 앞에서 이 가면을 벗겨내야 한다는 충동이 밀려왔다. 망설임 없이 카메라 앞으로 걸어갔다. 지연이 나를 발견하고 표정이 굳어졌다. 방송 중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민석, 여긴 어쩐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현수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카메라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라이브 방송의 채팅창에는 혼란스러운 메시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USB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다. 지연 씨 팔로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민석입니다. 지연 씨의 남편이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계속했다. 내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안정되어 있었다. 여러분이 그동안 보아온 완벽한 일상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 USB에는 지연 씨와 정현수 씨의 관계를 증명하는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닙니다. 수개월간 불륜 관계를 유지해왔죠. 지연이 황급히 다가와 내 팔을 잡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만해, 제발. 이러지 마. 정현수는 스태프들에게 방송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미 늦었다. 채팅창은 충격과 호기심으로 가득 찼고 시청자 수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얼마나 잔인하게 한 가정을 파괴했는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애써 참았던 감정들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우리 아들은 어쩌고? 준우는 엄마의 빈자리를 얼마나 힘들게 느끼고 있는지 알아? 10살짜리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잊은 거야?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 어린 후회인지 단지 공개적 망신에 대한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다. 정현수가 나서서 말했다. 진정하세요, 최 선생님. 이건 그저 비즈니스 관계였을 뿐입니다.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의 말을 자르고 USB를 들어 보였다. 오해라고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호텔에서의 만남, 여행사진, 두 분의 대화 내용까지 모두 진실입니다. 방송은 마침내 중단되었지만 이미 수천 명의 시청자들이 모든 상황을 목격했다. 지연의 인플루언서 이미지는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되었다. 정현수는 스태프들에게 나를 내보내라고 지시했다. 2명의 남자가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그들을 뿌리치고 지연에게 다가갔다. 오늘 밤 준우가 기다리고 있어. 집에 올 거야? 아니면 여기 남을 거야?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쇼룸을 나서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준우였다. 아빠, 언제 와요? 저 무서워요.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무슨 짓을 한 건가? 내 분노와 복수심이 준우에게도 상처를 준 것은 아닐까? 라이브 방송을 본 아이의 친구들이나 학부모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금방 갈게, 준우야. 조금만 기다려. 집으로 향하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다. 분명 정의를 실현한 듯한 해방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후회도 밀려왔다. 공개적인 망신을 통해 지연에게 상처를 주고 싶었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준우까지 상처받게 한 것은 아닐까? 집에 도착하자 준우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보다 창백한 얼굴이었다. 아빠, 민재 형이 카톡으로 영상 보냈어요. 엄마랑 아빠가 싸우는 거요. 라이브 방송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미 준우의 또래들 사이에서도 영상이 퍼진 모양이었다.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그의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미안해, 준우야. 아빠가 잘못했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어떻게 10살 아이에게 부모의, 특히 자신이 사랑하는 엄마의 불륜을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분노와 상처받은 자존심이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했는지 이해시킬 수 있을까? 밤 11시, 지연이 돌아왔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준우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거실에 마주 앉았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마침내 지연이 입을 열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다. 왜 그랬어? 우리 가족이 부족했던 거야? 묻고 싶은 질문은 수없이 많았지만 목구멍에서 나온 것은 그것뿐이었다. 지연은 한참을 침묵하다 대답했다. 행복했어. 정말로.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냥 지루했던 것 같아. 현수 씨를 만났을 때 그 설렘이 내게 필요했나 봐. 너무나 단순한 이유였다. 그저 새로운 설렘, 일상에서 벗어난 짜릿함을 위해 우리 가족을 희생시킨 것이다. 준우는 어쩔 건데? 이제 아이 얼굴에 어떻게 볼 수 있을 거야? 학교에서 친구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봤어?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진심 어린 후회로 보였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모든 책임질게. 준우한테 내가 설명할게. 그녀의 말에 갑자기 화가 치밀었다. 책임. 이미 늦었어. 내가 저지른 일이, 우리가 함께 망가뜨린 이 상황이 어떻게 간단히 책임진다는 말로 해결될 수 있겠어?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러다 문득 자고 있는 준우가 생각났다. 억지로 목소리를 낮추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침묵이 다시 찾아왔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다. 한때는 그토록 완벽해 보였던 우리의 가정이 이제는 회복 불가능한 지경으로 망가져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그날 밤 무너진 것은 우리 가족만이 아니었다. 나의 자존심, 지연의 커리어, 그리고 무엇보다 준우의 순수한 마음까지도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에서 나 역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라이브 방송 사태 이후 우리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지연은 친정으로 잠시 떠났고 나와 준우는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다. 아침밥을 차리고 준우의 옷을 챙기고 숙제를 도와주는 일, 지연이 늘 해오던 일들을 맡게 되자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졌다. 준우와 함께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식사를 하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만드는 일상이 자리 잡았다. 때로는 서툴렀지만 그 어색함 속에서도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사무실에서의 일은 여전히 힘들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고 가끔은 직접적인 질문을 받기도 했다. 그 영상 봤어요. 괜찮으세요? 모두가 나를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듯했다. 피해자가 된 기분, 특히 그것이 공개적으로 전시된 피해자라는 사실이 불편했다. 준우의 학교 생활은 더 큰 문제였다. 첫 며칠간은 학교에 가기를 거부했다. 친구들이 그 영상에 대해 물어볼까 두려웠던 것이다. 담임 선생님과 상담 후 겨우 등교를 시작했지만 아이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수업 중 갑자기 울음을 터뜨려 보건실에 간 적도 있었다. 저녁 식사 후 준우의 방에 들어가 보니 아이는 침대에 앉아 엄마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곁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엄마가 보고 싶어?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10살 아이의 눈에는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든 혼란과 상실감이 가득했다.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단순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할까? 아니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감춰야 할까? 어른들의 일은 복잡해. 엄마도 아빠도 실수를 했어. 하지만 우리 모두 준우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물었다. 엄마랑 아빠는 이제 같이 안 살 거예요? 질문 속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었다. 지금은 잠시 떨어져 있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빠도 아직 확실히 모르지만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준우를 위한 거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 준우를 안아주었다. 작은 몸이 내 품에서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이 상처가 언제쯤 아물 수 있을까?
우리 셋 모두에게 남은 상처가. 며칠 후 지연에게서 연락이 왔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다. 아직도 그녀의 배신이 가슴에 박혀 있었지만 준우를 위해서라도 대화는 필요했다. 카페에서 지연을 마주했다. 일주일 만에 본 그녀는 많이 야위어 보였다. 화려한 인스타그램 속 이미지와는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먼저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그녀의 첫 마디였다. 진심이 느껴졌지만 상처는 그렇게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왜 그랬어? 정말 궁금해. 우리가 그렇게 불행했던 거야? 질문은 단순했지만 지연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행복했어. 정말로. 하지만 인스타그램을 시작하면서 내 세계가 넓어졌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 현수는 내가 몰랐던 세계를 보여줬지. 설렘, 도전, 새로움. 그런 감정들에 취했던 것 같아. 그녀의 대답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다. 일상의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 11년의 결혼 생활, 아이를 키우는 책임감, 반복되는 일상.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졌을까? 준우는 아들에 대한 책임감은 어떻게 된 거야?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아이가 제일 미안해. 엄마로서 실패한 거 알아. 하지만 앞으로 만회할 거야. 다시 준우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게. 대화는 길었고 때로는 감정적이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다. 우리가 함께 쌓아온 추억들,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할 시간들에 대한 슬픔이었다. 준우를 만나고 싶어. 괜찮을까? 지연의 요청은 당연했다. 어떤 일이 있었든 그녀는 준우의 엄마였다.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준우가 많이 혼란스러워해.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그 영상에 대해 물어봤나 봐.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행동이 아들에게 미친 영향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모든 걸 망쳐버렸어. 의외로 그녀의 절망에 연민이 느껴졌다. 분노와 증오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우리 모두 실수를 했고 이제는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나갈지가 중요했다. 천천히 준우에게 다가가자. 아직 어린애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카페를 나서며 생각했다. 지연과 나 사이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부모로서의 관계는 계속되어야 한다. 준우를 위해서라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갑자기 준우에게 전화가 왔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에 혼자 있던 아이였다. 아빠, 오늘 유진이네 엄마가 물어봤어요. 우리 집 이야기.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어른들의 세계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토록 직접적일 줄은 몰랐다. 뭐라고 대답했어? 그냥 엄마 아빠가 잠시 떨어져 있다고 했어요. 괜찮아요? 아이의 목소리에 담긴 불안을 느낄 수 있었다. 10살짜리가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대답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그래, 잘했어. 아빠가 금방 갈게. 집에 도착해 준우를 꼭 안아주었다. 요즘 들어 더 자주 아이를 안게 된다. 어쩌면 나 자신의 위로를 위해서일지도 모른다. 저녁을 함께 준비하는데 문득 준우가 물었다. 아빠, 엄마는 언제 돌아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어쩌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엄마는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해. 조금 시간이 필요해. 엄마가 우리를 안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엄마는 준우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다만 어른들 사이에는 복잡한 일들이 있어. 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이미 어른의 세계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이 성장의 일부라고 해도 이렇게 일찍 겪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밤, 준우를 재운 후 베란다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한 달 전만 해도 완벽해 보였던 우리 가족의 일상이 이렇게 산산조각 날 줄은 몰랐다. 지연의 배신, 그리고 그에 대한 나의 복수. 그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준우였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혼을 해야 할까? 아니면 준우를 위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직은 모든 것이 불확실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준우의 행복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내일은 지연이 준우를 만나기로 했다. 처음으로 마주하는 순간 아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원망할까? 아니면 그리움에 안길까? 그들 모자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 모두에게 남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완전한 화해일지 아니면 영원한 이별일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준우를 위해서라도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가슴 한켠에 남은 작은 희망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이 아픔을 통해 더 성장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지연은 더 책임감 있는 어머니로, 나는 더 이해심 깊은 아버지로, 그리고 준우는 아이가 이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지길 바랄 뿐이다. 준우가 언젠가 이 상처를 딛고 건강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인생은 계속된다. 상처는 남겠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사진 속에 담긴 그림자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항상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하는 법이니까. 구독자님들,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